안녕하십니까. 족밥 레이싱팀 김주영입니다. 제대로 된 첫 주행을 혹독하게 치른 후에 가을 하늘처럼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돌아와서 필수리도 하고 타이어도 갈아 끼고 힘들게 쟁취한 평일 휴일 금요일을 혼자 시간을 낚는 강태공으로 소소하게 즐기고 살아갑니다.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과 직원에 지쳤었고 그래서 혼자의 시간은 무엇보다도 소중했습니다. 트랙데이의 기록을 찍어보지 못해 레이스 크로노 프로 어플을 구입하고 외장 GPS도 구입해서 첫 기록을 찍어봤는데 1분 49초는커녕 1분 53초가 찍히더군요. 이로써 첫 주행의 환상은 무참히 깨졌습니다. 그렇게 약 2달간 한 달에 2번씩 인제를 다니면서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고 기록도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던 2015년 12월 중순의 어느 날 아침 일찍 인제에 도착했는데 폭설이 내려서 주행이 취소되었고 사우나에 2시간을 혼자 앉아서 창밖 트랙 노면만 쳐다보다가 오전 중에 눈이 그쳐서 오후에 직원에게 사정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세션을 20분 탔는데 의미심장한 기록이 찍힙니다. 이 기록을 R8 전차주에게 보여주었고 이것이 화근이 됩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이 기록이 찍혀있던 캡처 화면이 카카오톡의 서버를 타고 온갖 곳에 다 비웃음거리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본인은 믿지만 다른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믿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로고를 달아줄 테니 같이 인제 가자는 전차주의 제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 혼자 차 타러 다녀오겠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마누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애들 데리고 같이 23일 밤에 인제에 가자고. 24일 오전만 차 타고 오후에 용평 리조트로 넘어가서 1박 하면서 애들 눈썰매 태워주자고 설득을 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날도 역시 심장이 떨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런데 웬걸 아침에 눈을 떠보니 눈도 아닌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중 비는 그쳤고 해가 날 듯 말 듯 하며 애매한 날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날씨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저를 보고 마누라는 레이트 체크아웃하고 오후에 차 타고 넘어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에야 대충 말라서 탈만한 노면이 나왔고 그렇게 뭔지 모를 시험 보는 기분으로 트랙에 들어갔습니다. R8 전차주도 인제에 왔으며 같이 세션을 들어가는데 제가 그분의 로고까지 장착하고 정작 보면은 로고도 없이 같이 차를 타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지만 말이죠. 이번에는 지난 트랙데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나름 웜업을 하고 주행을 했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니 이게 웜업인가 싶을 정도로 한심합니다. 노면이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느낌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급한 마음에 바로 이어서 어택을 해봅니다. 아우디 R8의 진입 오버스티어와 뉴트럴 구간에서의 오버스티어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 전부터 왼발 브레이크를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용한 왼발 브레이크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은 이때보다 훨씬 정교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차분히 탄다고 생각을 했는데 연석의 물기 때문인지 아우디 R8의 상습 스핀 구간 인제 16번 코너 진입에 대파달판합니다. 자갈밭 입구에서 겨우 살아나왔어요. 이후에 바로 어택을 했지만 하루종일 기다렸던 차들이 한 세션에 몰리면서 어택 실패를 하고 다시 기회를 봐서 제대로 된 어택을 해봅니다. 코너를 도는데 보이지 않던 황금색 M4가 갑자기 보입니다. 당시 원메이크 레이스에서 우승도 하고 M도 잘 타시는 분이라고 당일 R8 전차주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따라서 선행차의 주행을 저는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처럼 멀어지지 않고 조금씩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때 레이스 크로노에 찍힌 기록이 1분 49초 중후반이었습니다. 1분 47초대를 생각하고 마누라한테 맞아 죽을 각오로 크리스마스에 차 타러 왔는데, 그리고 전차주의 로고도 부담스럽게 달려있는데 1분 47초는 아니더라도 1분 48초라도 찍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택을 합니다. 처음 껴보는 금호 V70 타이어였는데 당시의 그립감은 잘 못 느꼈지만 이상하게 비명을 많이 지른다는 생각은 했더랬습니다. 그것은 고수가 타고 있는 황금색 M4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를 일부러 날리는 것인지 아니면 뒤가 털리는 것인지 앞에서 휘청거리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이날 이후 같이 차 타는 상황에 누군가 앞에서 드리프트 연습을 하거나 고개 운전을 하면 괜히 예민해지고 화가 났었습니다. 하필 이곳에서 속도를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어봤는데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흰 연기가 올라오는 듯 했고 뭔가 야릇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내려보니 차 주변으로 젖은 버지에 군데군데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조수석 프론트 타이어의 펜스로부터 1차 충격이 가해지면서 세라믹 로터가 깨졌고 그 파편들이 튀면서 젖은 풀숲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적기가 발령되지 않아서 주변의 차들은 주행을 계속하고 있었고, 일단 내렸는데 보이는 불들은 밟아서 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누군가가 다급하게 달려오면서 불 꺼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3번 스타일 원종현 대표였고, 이런 화재 현장에서의 다급한 만남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아니 밑에 같아. 시동 빨리 가서 시동이 안 걸려요. 네. 원칙상 저나 원대표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알았지만 2억짜리 차를 이렇게 허무하게 홀랑 태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대표도 까짓것 라이센스 박탈되면 차 안 타고 말지 하는 생각으로 달려들었다 합니다. 오 씨발.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고 원대표는 펜스 상판을 뜯어서 차 밑에 휘저 불을 다 꺼버립니다. 황금색 M4는 야속하게도 다시 돌아와서 그냥 지나칩니다. 사고는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고 저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트랙에서의 사고는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날 맨손으로 같이 불을 껐던 원대표와는 대조적으로 R8 전차주와 황금색 M4 차주는 조용히 짐을 싸서 귀갓길에 올랐고, 나가고 있는 M4 차주를 제가 세웁니다. 야속했지만 다른 말 없이 1분 49초가 찍힌 저의 레이스 크로노 기록지를 보여줬습니다. 훗날 엄청난 악연의 복선인 줄도 모르고 이런 일도 오로지 인연일 줄로만 알았던 탓에 웃으며 잘 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책임을 물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제 차를 비패덕 한쪽 구석으로 견인해두고 마누라와 애들이 있는 콘도로 걸어 올라가는 길에 R8 전 차주로부터 문자 메시지 하나가 옵니다. 주영씨, 이런 상황에 좀 그렇지만 내 로고에는 1분 50초라 찍혀있네. 이건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정신이 없어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한참 시간이 지나고 알았습니다. 훗날 제가 본인을 세무서에 찔렀다는 호소문도 내고 다녔습니다. 저는 세무서에 찌를 만큼 그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랩타임이 남자의 자존심이라면 인간성은 사람의 자존심입니다. 결국 해가 다 지고 애들을 데리고 멘탈은 가출한 상황에 약속대로 용평 리조트로 넘어갑니다.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던 탓에 눈썰매는 못하고 동네에서도 탈 수 있는 어린이 기차나 한 바퀴 태우고 피곤했던 둘째는 기차 위에서 잠이 듭니다. 차 걱정을 하고 있으니 마누라는 숙소를 다시 인제로 옮기자 합니다. 그렇게 다시 인제 콘도로 들어가고 자고 다음날 사고 수습을 합니다. 이것이 이날의 저의 기록입니다. 무슨 로고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날의 기록을 1분 49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누라와 애들에게 너무 미안했고 한동안 이 미안함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된 이 악연의 끈을 쉽게 끊지를 못해서 그 악연의 스토리들이 이어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